2025년 9월 4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제가 회사에서 전국 1등을 하고 교보증권에서 제 이름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유명하게 잘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갑자기 이제 엄마가 크게 아프시고 이제 엄마로 인한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되면서 제가 집안일에 좀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실적이 떨어지고 하다 제가 부진 직원까지 된 적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제 주식 사부님을 만나서 주식을 내가 그동안 잘못 배웠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고 다시 한번 주식을 새롭게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만난 적이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제 멘토님께 주저리 궁시렁 했던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관리하는 고객들 수익을 제대로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실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번 사람이 그런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불행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앞으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도 없는 동굴 속으로 빠져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 멘토가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 해주시는 말씀이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비웃었죠. 내가 의사인가? 내가 하는 일이 왜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 라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수익을 내주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수익을 못 내주면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생명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나마 좀 깨우치게 됐고요. 이실직고를 좀 하자면, 올해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딱 10년이 이제 지난 거죠. 근데 10년 전에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경제방송으로 좀 잘 나가야지 하고 2010년도에 증권사에다가 사직서를 집어 던지고 나와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증권경제방송이 어느 순간 안 되네? 라는 생각이, 즉 현타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하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돈다방 미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미친 듯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지금 현재 돈다방 미쓰리가 됐습니다. 다시 10년으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할래? 라면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 요즘 드는 생각은, 그때는 10년 전에 돈다방 미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그것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다방 미쓰리를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지 않으려면 해야지, 뭐라도 이렇게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앞으로 10년은 그때 그 멘토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금 처절하지 않게, 그러나 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고요. 여전히 저는 명상도 하고 책도 좀 읽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딱 제 마음을 뚫었던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90살이 되었을 때,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지금 50살인 미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라는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매월, 매년 수많은 일을 하지만 그 수많은 일 중에 정말 쓸데없는 일들도 많고 많은 걸 하지만 의미 없는 일이 많은데, 그리고 그 많은 일들 중에 정말 중요한 거를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90살이 되어서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때 딱 반백년 살고 있는 50살의 미쓰리가 가장 우선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인드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걸 보고 제가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10년이라는 돈다방 미쓰리를 또 준비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진지 빨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가 슬럼프 아니면 번아웃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제가 이제 떠오르는 생각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오픈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주저리 이제 수다 떨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돈다방 미쓰리 오늘은요 9월 2일 화요일 그리고 9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조금 침착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 막 급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긴 호흡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 미쓰리가 그동안 돈다방 미쓰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쭉 해드렸던 이야기는 그 흐름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릴렉스하면서 조금 다운된 톤으로 해보겠습니다. 흥분하지 않을게요. 자, 9월 2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날은 미국의 노동절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주식시장은 3대 지수가 하락 마감, 다우지수가 0.5, S&P 500이 0.69, 그다음에 나스닥이 0.82% 하락했습니다. 자,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하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만약에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위법이야 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미국으로 들어가는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될 거다 보니 이거 걱정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는 9월 3일 수요일 날 제가 새날 방송 출연으로 어제 방송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들이 직접 혹은 뉴스를 통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이래서 하락했대요 라는 내용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 맞아.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확정되면 관세 수입 줄어들고 재정 적자 확대돼? 그럼 미국 가난해지는데? 안 되지. 주식 시장 하락. 이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좀 이상한데? 머리를 극적이시거나 아니면 목을 극적극적 하시거나 아니면 새끼손가락으로 귀를 막 쿠비시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고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신가요? 그게 뭔진 모르셔도 돼요. 그게 뭔진 모르셔도 되는데 뉴욕 증시 하락 마감을 쭉 확인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을 잘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왜 그러느냐? 제가
최근 들어 여러분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 뉴욕 증시에는요 미국 경제가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뉴욕 증시는요 금리 인하를 아주 절실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절실하게 이거 25bp 가지고 되겠어? 50bp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간절히 원하지만 하지 않는 짓이 있죠. 바로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라는 것에 대한 우려를 안 하는 척합니다. 왜냐? 관세 지금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원한다는 빌미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을 때 더 잔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렇다면 화요일 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관세 수입이 줄어들어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1도만 한번 각도를 틀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종종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잘 보이던 무지개도 한 걸음 움직이면 보이지 않고 잘 보이지 않던 무지개도 한 걸음 움직일 때 각도만 조금만 틀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그런 방송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뉴욕 증시를 분석하고 알아가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상호 관세 정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 물품에 관세가 붙고 그 관세가 붙는 건 결국 소비자들에게 반영될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몇 년 동안 개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관세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주가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올해 4월 달에 트럼프는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정책을 세게 질렀고 중국이 맞불 작전으로 대응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한번 흔들렸죠. 트럼프 쫄았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다음부턴 쉽게 막 지르지 못해요. 주식시장 한번 흔들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때도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호 관세 정책이었어요. 그때 중국과 145%, 125% 하면서 난리 브루스를 치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뉴욕 증시를 알아가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하게 되면 이유로 됐던 바로 그 이슈,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상호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 이 이슈가 갑자기 얼굴을 바꾸면서 만약에 법원에서 상호 관세가 위법이다, 이거 의미 없다 라고 해서 관세 정책을 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고 그래서 미국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라고 아주 이상하고 묘하게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캐치하셨다면 굉장히 빠르게 주식시장을 새로운 각도로 공부하고 계시는 게 맞는 거고요. 아직까지 맞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좀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갈 길이 먼 그 길을 돈다방 미쓰리가 같이 걸어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지금 미국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가 없습니다. 이날 발표된 ISM 8월달 제조 PMI 지표는 7월달 48.8에서 8월달 48.7로 0.7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50 이하에 위치하고 있고요.
S&P 글로벌 8월달 PMI 지표는 7월달 53.3이었고 8월달 53.0으로 하락해서 기준선 위에는 있습니다만 7월달보다는 좀 소폭 하락했습니다. 단순히 S&P 글로벌 ISM 8월달 제조 PMI 지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최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경제지표 무엇이다? 바로 8월 1일 날 발표됐던 7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그리고 9월 5일 날 발표 예정인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인데 8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지금 예상치가 7만 8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고용지표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용지표가 부진하니까 미국 경기 침체가 걱정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짓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8월달 증시는 7월달보다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로 8월달 FOMC 회의가 없고, 그러다 보니 8월 1일 날 발표됐던 충격적인 고용지표를 보고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고용지표가 부진해.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아. 금리 인하 9월달에 해야겠네. 여기에 더 나아가서 25bp로는 안 되니까 50bp 해야 돼. 이렇게 빅컷 이슈가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싹 사그러들었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는 뜬금없이 관세 전쟁을 안 하면 세금이 미국으로 안 들어와서 미국 재정이 확대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저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뭐 업종이라든가 종목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주식의 그 실체는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뒤통수를 당하고 계시고 여러분 스스로 뭐가 문제가 있고, 물론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제가 뭔가 이렇게 딴 거에 좀 이렇게 하면 주식에 집중 못할 때도 있고, 저도 인간인지라 슬럼프도 있고 수익이 안 나는 구간도 있고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게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이기에 똑같이 겪는 거고, 우리는 인간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매매 원칙 만들고 무리하지 않게 매매하고, 전문가들이 막 공포 준다고 막 손절하지 말고 이런 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들은 주식 실체에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9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다우지수가 0.05% 하락, S&P 500이 0.51% 상승, 나스닥이 1.02% 상승했습니다. 자, 구글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매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식에 알파벳이 9% 이상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9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스닥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하락했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매각할 필요 없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알파벳이 무려 9%나 상승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여러분 갈 길이 엄청 먼 거예요. 같이 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9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였는데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구글이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 매각할 필요 없다는 소식, 이거는요 개별 종목 얘기입니다. 개별 종목이 주식시장 혹은 미국 경제 전체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주식시장이 한번 랠리를 시작하게 되면 주도주라는 게 있죠. 지난번 랠리의 주도주는 엔비디아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 랠리의 주도는 했지만 엔비디아가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벳이 9% 이상 상승했다고 미국 경제가 전부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투자자들로 하여금 알파벳 9% 올랐어요라는 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놓고 미국 경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7월달 구인 이직 보고서 구인 건수 718만 1000건으로 작년 9월 710만 3000건 이후 최저치 구인 건수입니다. 우린 지난번 8월 1일 충격적인 고용지표를 확인했고 그리고 9월 5일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지금 현재 7만 8천 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인 건수도 작년 9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시장 전망치 740만 건 본다도 하회했어요. 자, 연준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 많은 가계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 임금 상승이 적어요. 임금 상승이 낮아요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 빨라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경제활동 전반에 관해서 대부분 지역에서 직전 조사 때 대비 거의 변함없음. 4개 지역은 완만한 성장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근데 직전 조사 때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함이 없어. 그럼 그때랑 비슷했어가 아니에요. 지난번 직전 조사 때도 안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미국 경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관세 정책으로 이 관세 정책이 위법이라는 게 결정되면 관세 수입이 줄어들고 재정 적자가 확대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게 완전히 지금 색깔을 바꿔서 주식시장을 포장해놨고 9월 3일은 알파벳 종목 하나만으로 미국 모든 경제 이야기를 숨겨버렸습니다. 자, 8월 달에 50bp 비컨 이야기 나오다가 쑥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9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90%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쓰는 시나리오. 이렇게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를 7만 8천 명 예상밖에 만들지 않는 이유. 한 10만 명 정도 되면, 즉 7만 8천 명 정도보다 잘 나오면 예상치에 부합했네 라면서 자위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엔 부합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해야겠지 라고 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예상치를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 이상 잡았을 거예요. 근데 예상치를 10만 명 이상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것보다 못 나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를 인정해야 되다 보니 지금 현재 포지션은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개수작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포인트를 잘 짚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오늘 밤에 진행되는 9월 4일 목요일 뉴욕 증시 잘 무지개를 보는 그 방향처럼 이리 틀었다 저리 틀었다 흔들어 봤다 뒤집어 봤다 하면서 다양한 시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